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오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개념이죠.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어떤 오브젝트가 주어졌을 때 그 오브젝트를 여러 개의 그룹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파티션을 하고 싶은데,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두 오브젝트는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다른 클러스터에 속하는 두 오브젝트는 비슷한 성질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사진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 그 개와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을 때 한 클러스터에는 개의 사진만, 다른 클러스터에는 고양이의 사진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그 문제들을 다 통칭해서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를 정의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강연에서 다룰 오브젝트는 포인트셋이고, 또 두 물체가 비슷하다 혹은 비슷하지 않다를 나타내는 칙도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작으면 그 두 점은 비슷한 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슷하지 않은 점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풋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때는 어떻게 클러스터링을 해야 될지 분명하죠. 이렇게 세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면 누가 보기에도 좋은 클러스터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은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은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건 실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데이터의 특성 같은 거에 의해서 달라질 텐데, 그런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포멀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클러스터링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많이 쓰이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의 클러스터링 방법이 있습니다. K-센터, K-미디언, 그리고 K-민지 클러스터링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인풋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그 인풋 포인트를 K개의 클러스터로 분할하는데, 이때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건 K 센터의 경우에는 요 센터로부터, 클러스터마다 각각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로부터 가장 먼 점까지의 거리, 이 값의 맥시멈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K 미디언의 경우에는 센터로부터 모든 점까지 거리의 합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고, K 민지 클러스터링에서는 비슷한데 그 거리의 제곱의 합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문제고 또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알고리즘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우선 제가 처음에는 제 연구 결과를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참가자 분들을 보니까 CS 쪽이 아니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복잡한 거 말고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결과를 위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 하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처음 K-민즈, K-센터 문제가 소개되었을 때 그때는 되게 막막하죠. 어떻게 클러스터링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럴 때 보통 저희 같이 컴퓨터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가장 쉬운 케이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쉬운 케이스라고 하면 클러스터의 수가 2개일 때, 그리고
디멘전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2일 때, 그리고 플레인에서죠. 플레인의 그 평면에 놓인 점집합을 두 개로 분할하는 문제를 처음엔 다뤘습니다. 그래서 보면 1988년에 K-민즈의 경우에는 n로그 n, 이게 옵티멀 알고리즘, 더 빠른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데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증명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K-센터의 경우에는 좀 더 상황이 복잡해서 88년 비슷한 시기에 n 세제곱 알고리즘이 처음 발표되었고, 그래서 그게 계속 임프루브 되어 오다가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n로그 n으로, 이것도 옵티멀입니다. 옵티멀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케이스는 클로즈 된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그에 앞서서 이렇게 간단한 케이스를 우리가 다루는 이유가 하이 디멘전 그리고 일반적인 K에 대해서 연구하기에 앞선 기본적인 연구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 데이터는 다 하이 디멘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차원 공간에서 정의되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이 위치 데이터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서 소방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장소일까요? 대충 이쪽일 것 같은데, K 센터의 그 측정법을 사용하면 가장 먼 마을까지의 거리가 미니마이즈 되는 것. 그리고 K 민즈라고 하면 가장 각 집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미니마이즈 되는 위치. 그 위치에 소방서를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가장 이상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서를 두 개를 둘 때는 어떨까요? 이게 바로 K-센터 문제, 투센터 문제, 그리고 투민즈 클러스터링 문제입니다. 그래서 2차원 문제는 이러한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 고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발히 연구가 되었고요. 그런 안타깝게도 고차원으로 확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쉬운 케이스. 우선 K는 2로 고정을 하고 디멘전을 인풋으로 주어질 때, 그러니까 D는 그냥 임의의 수로 주어질 때, 그때 이 문제들은 전부 다 NP 하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이 문제들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엔 D를 고정시키고 K를 인풋으로 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와 같이 D를 플레인으로 고정을 시켰을 때 그때도 안타깝게도 모든 문제가 다 NP 하드입니다.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잠시만요. 성이 어딨지? 안 쓸게요. 네. 지금 제일 아래에 HWC93 그 결과는 그냥 브루트 포스보다 빠르기는 하지만 역시 폴리노미얼 타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K가 2일 때 혹은 D가 2일 때도 다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그래서 계산 기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그젝트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어떠한 오브젝티브 펑션 값의 최소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파티션을 얻고 싶었던 건데,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미니마이즈 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파티션을 하면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미니멈보다 아주 크진 않는다 라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입실론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것은 주어진 점집합을 K개의 클러스터로 분할하는데 이때 각각의 이때 코스트가 그러니까 K 센터, K 미디안, K 민즈 어떤 메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 코스트가 옵티멀에 비해서 1 플러스 입실론 배 이하이다 라는 것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서 입실론이라는 것은 인풋으로 주어지는 값인데요. 당연히 0에 가까워질수록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시간은 정말 많은데 그래도 가능하면 그 정확한 값을 얻고 싶다. 그럼 입실론을 작게 설정하면 되고요. 또 시간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오차는 허용한다라고 하면 입실론을 크게 잡으면 되겠죠. 그런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려운 것부터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K랑 D가 그냥 임의의 실수로 주어졌을 때,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K 센터랑 K 민즈는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어려운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P와 MP가 같지 않다면 우리는 효율적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기 힘들다,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간단한 케이스, K를 고정하고 D만 인풋으로 주어지는 경우. 이 경우에도 K 센터는 1 플러스 입실론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P랑 MP가 같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K 미디언이랑 K 민즈는 N 곱하기 D 시간 안에 1 플러스 입실론 그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200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D를 고정시킨 경우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K 센터 문제는 APX 하드지만 K 미디언이랑 K 민즈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K가 고정돼 있다, D가 고정돼 있다라는 말은 K랑 D를 상수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고노테이션에 숨겨진 상수가 2의 K승, K의 K의 K승이라도 상수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결과에서 그 상수값은 그 정도는 아니고 K의 K승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아니고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볼 알고리즘은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의 2004년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디어만 설명한 것이 목표니까 K-민즈 클러스터링보다는 K가 2일 때에 맞춰서 투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주어진 D-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는 N개의 점집합에서 점집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2개의 클러스터로 파티션할 수 있는데 그때의 시간은 N 곱하기 D 시간이고 그때 우리의 우리의 클러스터링은 1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옵티멈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 보장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 위해서 일단 한 가지 알려진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옵티멀 솔루션을 알고 있다, 옵티멀 파티션을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각각의 클러스터 센터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각각의 클러스터 센터는
그 클러스터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클러스터를 알면 클러스터 센터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려진 사실. 이것은 PI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을 때 P1이랑 P1 역시 옵티멀 솔루션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P1에서 상수계의 포인트만 랜덤하게 뽑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어느 상수계만큼의 점을 뽑으면 그 점의 무게중심이 C1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C1 대신에 우리가 이 샘플의 무게중심을 C1의 무게중심이 샘플의 무게중심이 C1을 approximate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알려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P1이랑 P2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P1이랑 P2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하냐. 일단 클러스터 옵티멀 솔루션이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있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존재하는데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옵티멀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옵티멀 솔루션에서 첫 번째 클러스터에 점이 더 많다. 그러니까 P1의 사이즈가 P2의 사이즈보다 더 크거나 같다. 당연히 클러스터는 그 점집합을 2개로 분할한 거고 점집합을 2개로 분할한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다른 하나보다 개수가 더 많겠죠. 그 많은 것을 첫 번째 클러스터라고 그냥 이야기할게요. 그때 C1의 approximation을 구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앞에서는 P1에서 상수계의 점을 랜덤하게 뽑으면 그것이 C1을 approximate 한다고 했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P1에서만 점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P 전체에서 포인트를 랜덤하게 뽑습니다. 좀 더 많은 포인트를 우리가 원래 뽑고 싶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포인트. 이렇게 뽑으면 일부는 P1 스타에 들어가 있을 거고 일부는 P2 스타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P1 스타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샘플 S에서 몇 개는 반드시 P1 스타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몇 개가 우리가 앞에서 찾고 싶었던 그 샘플 T 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점, 하늘색 점을 뽑고 그 하늘색 점의 서브셋 중에 하나는 이 빨간색 점들은 그것의 무게중심이 C1을 approximate 한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우선 전체 포인트셋에서 상수계의 샘플을 뽑고 그리고 나서 그 샘플의 모든 가능한 서브셋들을 다 보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죠.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상수의 확률로 C1의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인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다 상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좀 복잡해서 그렇고 실제 어떤 정확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입실론에 대한 그 어프록시메이션 팩터 입실론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는데 이 위에 P에서 뽑을 때의 그 사이즈는 좀 더 크고 아래 S의 서브셋을 볼 때 그 사이즈는 위에서 구한 상수보다 좀 작은 값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C1에 충분히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C2의 어프록시메이션도 구하고 싶은데 문제는 C1을 구할 때 우리가 클러스터 1의 사이즈가 클러스터 2의 사이즈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C2를 어프록시메이트 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같은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몇 개를 지울 거예요. P1에 있는 클러스터 1. 이제 우리가 이미 C1의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P1 스타에 속하는 점을 몇 개를 찾아내고 그걸 지우고 난 뒤에는 클러스터 2의 사이즈가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구한 C1의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이 존재한다는 걸 보는데 그 원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우선 그 원 안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해요. 그리고 원 밖에 있는 점들은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 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을 구할 수만 있으면 그 원 내부에 있는 점들을 다 지우고 원 외부에 있는 점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스텝에서 했던 방식을 사용해서 C2의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원이 존재한다는 거는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정확히 그 원이 어떤 건지는 계산하기가 힘들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종의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건데 정확히 바이너리 서치는 아니고 그와 비슷한 그런 종류의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텝마다 C2의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하고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C1, C2 페어의 상수계의 C1, C2 페어를 갖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코스트가 작은 것을 구하면 그게 상수의 확률로 옵티멀 솔루션에 좋은 충분히 가까운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 1 플러스 입실론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라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때 러닝 타임은 ND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이 K-민즈 그리고 K-미디언 클러스터링의 어프록시메이션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희 결과도 20년 결과, 그러니까 작년 결과고 또 이것도 나름 최신 결과죠. 근데도 20년 전이긴 한데 10년 전이긴 한데 이것도 5년 전 결과인 얘도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도 K 센터, K 미디언, K 민스 클러스룸은 되게 광범위하게 쓰이고 되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랑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 자체도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풀린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떤 걸 연구하고 있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라 다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더블링 스페이스 혹은 슈티스트 패스 매트릭에서도 클러스터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가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는 경우 그래도 K-민즈나 K-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가 있어도 어느 정도 어, 그, 어느 정도 아웃라이어에 대한 보정이 되는데 K-센터의 경우에는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아예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몇 개 있다고 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아웃라이어가 픽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그때의 K-센터 클러스터링, 뭐죠? K-센터 클러스터링, K-미드 클러스터링, K-미디엄 클러스터링 같은 것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데이터 스트럭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점들이 인풋으로 미리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일부를 분석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일단 큰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프로세싱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영역을 지정했을 때 그 영역의 클러스터링을 아주 효율적으로 상수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이 문제의 목표인데요. 그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연구 결과를 적은 게 아니라 한 두세 개만 골라서 적었습니다. 네, 실제로는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적혀 있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정말 많고 그리고 디멘전이 정말 높아지면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몇 개의 코디네이트에 대한 정보가 손실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2차원으로 보자면 2차원상의 점이 두 개의 코디네이트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라졌다 라고 하면 그 점은 그냥 라인, 버티컬 라인 혹은 호리존털 라인으로 표현이 됐죠. 이때 좋은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연구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리밍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의 데이터는 정말 많지만 스페이스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 작은 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입력 값들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지 원 플러스 입실론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것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 포인트라는 것은 뭐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이 논문에서 정의한 것은 점들이 있을 때 그 점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 점이 어디에 위치할지를 확률적으로 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 안에 점 하나가 들어올 텐데 어디에 점이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러한 가정 하에서, 그러한 모델 하에서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리고 그때의 K-민즈, K-미디엄, K-센터 알고리즘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클러스터링 문제의 아주 클러스터링의 최신 연구의 아주 일부분이고요. 제가 관심 갖는 문제들만을 고른 거고 실제로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컴퓨터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K센터, 미디안, 민즈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응용되냐라는 것은 제 연구 분야와는 사실은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고 그 중에서 잘 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K센터 미디엄 민즈 말고 다른 클러스터링 방법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실험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역시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알고리즘에서는 K가 인풋으로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K를 만약에 인풋으로 주지 않고
K도 알고리즘 알아서 찾아내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처음에 말했던 그 K-means 클러스터링 코스트에 여기에 코스트에 어, K에 대한 함수, K에 대한 정보까지 그, 추가를 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코스트를 정의하면 되겠죠. 물론 그때의 알고리즘은 현재 이런 알고리즘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 크게 다르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외에서 어, 글쎄요. 일단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뭐 더블링 스페이스나 슈팅 스페이스 매트릭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종류의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연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어나 텍스트 분석에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어떤 매트릭을 사용해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트릭이 정의가 되면 그 매트릭 하에서 포멀하게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 제가 방금 소개드린 알고리즘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K-미디어는 사실 K-미디안까지 갈 것도 없이 원 미디어 문제가 원 미디어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아직 원 미디안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주어진 점집합에서 점을 하나 찾는데 어떤 점을 찾고 싶으냐면 다른 점까지의 디스턴스의 합이 미니마이즈 되는 점. 그 점을 찾는 게 뭐 NP 하드인지 가능한지 그런 것도 증명이 안 돼 있어요. 어, 일단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곱근의 합이잖아요. 거리라는 게 잠시만요. 어떤 그 한 점까지의 코디네이트의 제곱의 합의 루트 더하기 x, y, z 그 성분들의 제곱의 합.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어떤 값이 클로즈드 폼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어, 이그젝트하게 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뭐 정확히 뭐 NP 하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석이 잘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위쪽 카테고리에 있는 것은 항상 정답을 리턴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요 밑에 있는 알고리즘은 잠시만요. 요 밑에 있는 알고리즘도 종류가 좀 다른데 요 밑에 있는 알고리즘은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은 항상 1 플러스 입실론 이내의 값을 얻을 수 있는 항상 좋은 근사치의 값을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알고리즘은 높은 확률로 근사치를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서로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위에서 이야기한 이 세 개의 알고리즘은 항상 정답을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하냐면 여기 적혀있는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적힌 이 두 알고리즘은 그 B가 어떤 값이든 간에 상관없이 동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어,
D가 인풋으로 잠시만요. 네, D가 어떤 값이든지 상관없는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fix D라는 말은 이 D를 상수로 취급하겠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비고 노테이션 안에 그 D에 대한 함수가 상수로 숨어 있는 건데요. 만약에 2차원이나 3차원에 대해서는 이 알고리즘을 쓰면 상수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상수가 D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동일한데. 그런데 만약에 2차원이랑 3차원 포인트 셋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알고리즘 말고 더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더 작은 상수, 그리고 더 효율적인 러닝 타임에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 알고리즘은 어떠한 일반적인 디멘전에서도 동작하는 알고리즘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